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해가 밝은 만큼 저희 또 새해 인사 또 그리고 새해 소망 같은 것도 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좀 인사부터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가 흰 쥐의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을 때 집안에 꼭 누군가가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취업을 했고 그 덕분에 나머지 형제들은 학교를 다니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름이 자자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집을 떠났던 경자가 복을 물고 돌아온 해이다. 야. 그래서 경자가 복을 물고 돌아왔으니까 집안이 살을 거고 내년에는 올해는 그런 경자 누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복받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긴장하고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주 변호사입니다. 2020년이 됐다는 사실 실감은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20이라는 게 좀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기분이냐면 2000년 막 넘어올 때의 그런 기분. 어머 2020년이 2000년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기분인데 또 새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디어 새해가 시작됐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루 차이지만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사실은 새로운 것의 시작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잘 될 거다, 좋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덕분에 내 주변 사람들 덕분에 행복할 거다. 그리고 나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올 한 해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새해 소망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난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30년째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30년째 30년째 다이어트. 못 이루신 거잖아. 30년째 다이어트. 나 이게 다이어트 이제 올해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 아니 이렇게 힘들게 찌운 살을 빼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힘든 거 맞았어요? 아니야, 너무 순식간에 쪘어요. 다이어트고 우리 사무처장님. 그래서 새해 소망을 크게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내 주위부터 밝고 웃음이 넘치고 기쁘게 이야기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작년 한 해는 너무 무겁고 기나기게 좀 지루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올해는 뭔가 좀 희망차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포옹할 수 있는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하는 모든 일이 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뭔일 이슈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뭔일 이슈 2020 21대 총선 전망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저희가 총선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전망도 해볼 텐데요. 지역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청주 흥덕구와 서원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주 흥덕구 이제 점점 그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도 해서 벌써 그렇죠.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자, 청주 흥덕구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흥덕구가 이번 총선에 가장 크게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죠. 현직의 도종환 국회의원이 흥덕구 지구장위원장으로 있고요.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분이 이번에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로 퇴임하는 이장섭 부지사거든요. 네. 이장섭 부지사가 크게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원래 이장섭 부지사가 같이 정치를 했던 청와대의 노영민 실장께서 현재 그 지역구에 있었고 그 지역구를 관리하던 분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마치고 흥덕구로 가겠다는 게 언론에 나타나면서 뜨거운 핫이슈로 부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도종환 장관도 이 어설픈 인물이 아니거든요. 장관도 했던 인물이고 특히 시인들이
그 주위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곳으로 다 지금 부상하면서 많은 언론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아직 현재 이장섭 부지사가 글로 들어간다고 나왔지만은 공식적으로 선거 후보자로 등록되고 나서 어느 지역으로 결정될 건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초미의 관심사 지역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첫 인사로 그러잖아요. 올 한 해 원하는 것을 순탄하게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올해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 뜨거운 욕망들이 부딪히는 총선에 있는 해라. 야, 참 이게 첫 인사와 이 주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말씀하신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항상 이 흥덕이 계속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저희가 진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만 진보 쪽에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죠. 그래서 흥덕 쪽에서는 뭐 거의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 텃밭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평가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지금 보수 자유한국당에서 여기 도전장을 내신 분이 김양희 전 도의장이 이제 내놨죠. 이미 네. 나왔죠. 그리고 김정복 그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셨던 네. 분도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단 말이죠. 이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해볼만하다. 1대1로 붙으면 해볼만하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도종환 의원이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물론 여기 있는 지금 후보들이 다 굉장히 강세이죠. 강권이고 아까 말씀하신 도종환 현역 의원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쪽에 대항마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부지사 역시 배경이 이제 배경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노영민의 그 비서관 그 보좌관이죠. 보좌관을 한 12년 정도를 이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래 했네요. 굉장히 이 발이 넓은 분이라 두 분 다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해볼 만하다. 보수가 여럿만 붙지 않는다면 1대1로 붙는다면 이곳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김양희 뭐 전 도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주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충북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대항마 뭐 김양희 전 도의장뿐만 아니라 이 김정복 이사장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지역 안에서 활동을 잘해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 푹 놓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선거구는 이제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국당에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야기를 확대해 보면 충북에서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지역구에서 나올 수 있을 건가까지 그렇죠.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어. 지금 그 여성분들이 예비 후보로 신청한 곳이 이제 김양희 전 충북도의장하고 네. 물론 지역군 다릅니다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인데 이분은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북에서 형 지역구 의원이 나올 수가 있는가가 지금 올해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 그 지역 지각 구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근데 전체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역 의원을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현역 의원들에게 신인들에게는 현역 의원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산점까지 주면서 세대 교체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흥덕구 같은 경우는 도종환 의원이 장관 시설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그 인지도를 대단히 높였고 네. 현재도 또 그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에서도 탄탄한 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후보들이 좀 쉽지 않은 난관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장섭 전 정무부지사도 넘기 어려운 벽이고 현재 대항하려고 하는 김양희 의원이나 김정복 이사장도 쉽지 않은 벽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이 계속 지역구를 지켜갈 것인가 아니면은 바꿔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근데 아마 말씀- 제가 보기에는 네. 하여튼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죠. 근데 네.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흥덕구가 청주 이 선거구 중에 두 번째로 젊거든요. 근데 젊다는 것이 곧 진보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굉장히 정치 어떤 세가 단순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이제 여러 번의 어떤 뭐 촛불 히든 어떤 이슈들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나이와 이것이 진보냐 보수냐가 무조건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종환 의원께서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엄청 세고 그리고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으신 분이죠. 장관도 하셨고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두말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만큼 지역에서 공을 들인 시간이 짧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활동을 많이 했을 수 있지만 과연 흥덕구 지역에 어느 정도 활동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을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청주 쪽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고 그 지역에 아주 탄탄하게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냄으로써 그 약점을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도종환 의원을 이제 험지로 네. 뭐 상당이나 이렇게 험지로 보내서 이 지역은 이제 워낙 텃밭이니까 험지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과연 안심할 만한가?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선거도 함부로 예측하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선거보다는 훨씬 더 박빙이 되지 않겠나 여기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최고 관전 포인트는 전 이렇게 봅니다. 지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떠났던 집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내 집을 내줬는데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내가 사서 들어왔는데 뭐 이게 지금 이제 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슬기롭게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두 명이 빅매치를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의 그래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빅매치를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 둘 다 아까운 존재이니 누군가는 다른 지역구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다 보니까는 도종환 험지 출마설 그래서 도종환을 상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장섭 험지 출마설 이장섭이 상당으로 갈 거냐 이장섭이 선구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도종환 의원이건 이장섭 부지사건 제가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저는 상당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치 1번지가 상당구고 상당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우리 청주 지역, 충북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상당구로 가서 전체 큰 총선의 판, 그리고 충북의 전체 총선을 그리고 정치를 리드해 나갔다는 큰 포부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네. 도종환 의원이 여기 지역구를 버리는 건 당 차원에서 후보 차원에서도 사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역 의원이고 이 지역에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당 차원에서 사실 그 정도의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벌써 움직였어야 된다. 벌써부터 준비하고 움직였어야 그나마 그 정우택 후보가 있는 이렇게 정우택 의원이 있는 상당에서 어떻게 해보지. 거기는 뭐 대세적으로 지금 이것처럼 보수가 계속 이게 이겨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 습관상 승소가 막 나오네요. 이게 이겨왔던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거라면 진짜 빨리 결기를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근데 현재 상태에선 아직 어떻게 생각하면 도종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장섭 부지사도 마찬가지고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어요.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고 어디에 나오겠다 아직 얘기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죠. 현역 의원이 이곳을 지키지 않을 어떤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거니까 현재 지금 이제 흥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이슈는 과연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적 후보가 될 것이냐. 이게 네. 1번일 거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근데 이게 제발 진짜 이게 마지막 부탁. 색깔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고 색깔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적 비판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안을 가진 비판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모두 괜찮은 후보이신 만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분이 이제 그 흥덕구의 그 선거 판세를 좀 분석했는데 조금 다른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르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데. 네, 그만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자, 흥덕구 잠깐 살펴봤고요. 이번에 서원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구도 지금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당내 경성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원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최현호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당선 꽃다발을 받았다가 제 기억에는 맞아요. 꽃다발을 목에 건 것까지 제가 그렇지요. 연설도 했잖아요. 네네. 예예. 그렇게다가 군인들이 한 표가 구제자. 들어오면서 구제자 투표가 들어오면서 역전이 된 곳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현재 오재세 의원이 그 지키고 있는 곳인데요. 대부분 지역 정가에서 보면 지난번 또 민주당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이 많다. 그래서 오재세 의원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뭐 이런 게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7.8기의 그 최현호 자유한국당 위원장이 그러면 그 꽃다발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이곳이 좀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신진 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광희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그 오재세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거고 아직 예비 후보 등록하진 않았습니다만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 나오고 있기도 하고 네. 좀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이장섭 부지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거냐의 문제에서 서원구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오지세 의원께서 엄청 서운하실 것 같아요. 무주공산이라 그래서. 지금 4선을 하고 계시죠. 아니 내가 지금 4선째인데 왜 무주공산이야. 근데 이게 공통된 비판이죠. 4선을 하셨는데 존재감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주공산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가장 약점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분이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시종 지사를 두고 후배에게 자리를 이제 넘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실 만한 연세가 되셨죠.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눈에 뚜렷한 어떤 그런 존재감이 없다. 그런데 사실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의정 활동 평가는 굉장히 좋고 뭐 상도 받으시고 잘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지역적으로 막 여기서 많이 떠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많이 아니셔서 그렇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이 붙었을 때 현역 의원을 넘기가 정말 그 경선 룰상 어렵거든요. 네. 거의 뭐 진짜 돌풍을 일으키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그 이광희 충북도 의원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와서 지금 예비 후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의 틀을 넘을 수 있느냐? 그것이 그 경선 룰상 가능하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죠. 가장 관건이고 최현호 의원 그 후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어떤 방송을 보니까 30년째 총선 후보라고 직업이 30년째 총선 후보라고 지금 7번째 총선 도전으로 지금 알고 여덟 있는데. 번째 아닌가요? 이제 이번에 하면 7.8기니까 그러니까 네, 여덟 여덟 번째인가? 번째죠. 네. 그래서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이 후보에 대해서는 다들 그 부분은 궁금하죠. 와 이번에는 할 수 있나? 이건 궁금한데 저는 이번에 하시게 되면 참 좋겠는데 좋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원하는 걸 순조롭게 이루시면 좋은데 이번에는 후보가 되신 만큼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정말 제대로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7번, 8번 선거에 나오시면서도 그 계속적으로 있어온 청주의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색깔이나 목소리를 사실 제대로 내신 적은 없다고 보여져요. 아, 저는. 그래요? 이게 평소에 내가 총선 후보가 아닌 당시에 과연 공약처럼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뚜렷하게 밝히시는가, 그에 따른 활동을 하는가,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사실 그 지점이 이 최현호 후보님에 대한 가장 비판이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칭찬을 하지만 말씀드린 그 부분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이슈, 각 이슈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정견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 후보에 나오셔서 만드시는 공약 말고 진짜 평소에 가지시는 정견을 많이 보이셨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하셨죠. 지금 네, 예비 후보 선거가 하셨죠.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또 공약이 나오겠죠. 아무튼 이곳은 7.8기의 최현호 후보가 승리하느냐 네. 아니면 민주당의 새바람이냐 현역 의원 안성이냐가 관전의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한국당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당은 뭐 주목할 만한 후보가 있나요? 그렇더라도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면 삐지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바른미래당에 지금 후보가 예비 후보가 등록이 돼 있죠. 이창노 그 서원구 지역위원장님이 지금 어떤 예비 분이신가요? 되어 있는데 그 사실 바른미래당 후보이기는 합니다만 알려지지 않은 후보죠. 또 뭐 당이 나눠지기도 했죠.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후보여서 많이 이제 그 우리 청주 시민들 자체가 아, 이런 후보가 있었나? 이런 정도여서 사실 존재감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우선 뭐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당세가 우선 너무 약한 상황이잖아요. 아쉽게도 당세가 너무 약한 상황이라서 본인을 알리시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어쩔 수 없이 이게 양당의 후보들을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재세 의원이 이번에 이제 어쨌든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다 경선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러면 현역 의원이 항상 유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룰상. 그렇기는 한데 오재세 의원이 지난 저희가 입법할 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정견하고는 좀 다른 활동들을 몇 개 하셨잖아요. 입법에 대한 유치원법이나 뭐 이런 입법에 대한 의견이나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견과는 조금 다른 방향들을 많이 보여와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대 교체가 될 수 있겠다. 당 자체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서원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연령대가 높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청주 평균 연령대보다 더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서원구의 아까 뭐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진보, 나이가 많은 보수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나이가 많은 쪽인데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당 자체에 대한 투표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최현호 의원을 생각할 때 당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후보를. 그런데 이 최현호 후보의 어떤 7.8 이 관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엄청 강한 후보가 있지 않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역구고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다. 이 점을 강하게 잘 공략하시면 진짜 이번에는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 여기서 놓친 것도 하나 있네. 그러고 보면 그 바른미래당 그 지역구 위원장이 그 안창현 위원장이었었습니다. 네네네.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고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세를 넓히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금 둘로 거의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곳에서는 보진 못했지만 아마 이 안창현 후보도 나와서 강력한 표심을 자극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총선 4월 15일에는 총선을 앞두고 오늘은 청주 흥덕구와 서원구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총선 전에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뉴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